손과 고화선의 건강과 장수. 네, 오늘 7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한의사 고화선 원장님 나가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선생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뭐. 요새 사람들 얼굴 볼 때 형사학적으로 좀 적용해 보셨어요? 안 그래도 이렇게 뭐 상담을 하거나 뭐 또 명식을 볼 때 얼굴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짧은 시간으로 막 들은 걸 이렇게 적용하려니까 헷갈려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쉽지 않으시죠. 사실 저희는 이제 가장 적합한 처방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형상까지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처방에 맞는 그 병리를 그 환자가 갖고 있냐 없냐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반대로 환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맥진, 복진, 설진, 문진, 형상까지 모든 것들을 이제 퍼즐 맞추듯이 다 맞춰줘야지 먹고 살기 힘들어요. 가장 적합한 처방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환자한테 한약을 쓰고 나면은 환자분 얼굴이 이제 바뀌어서 오세요. 한 번은 한 달 만에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제가 몰라본 적도 있어요. 수술한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코로나 주사 맞고 왜 부작용 와가지고 갑자기 응급실 실려갈 뻔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때 또 제가 보내드린 한약 드시고 나서 얼굴 확 바뀌신 거 아시죠? 예, 좀 그때 좀 그랬죠. 특히 저는 또 심장에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네. 또 코로나 한참일 때 또 사실 저랑 30년 넘게 정말 동성질 하는 친구가 그 백신 후유증으로 사망했어요. 그래서 또 그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근데 또 제가 그당 또 경기문화재단 공무원 하고 있으니까 또 안 맞으면 안 되고. 그래서 모더나를 맞았는데 역시 맞고 난 뒤에 좀 이제 겁이 덜컥 났죠. 네. 그래서 또 호흡곤란도 잠시 왔고 이래가지고 겁이 덜컥 나서 우리가 또 그 원장한테 또 전화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선생님 주사 맞으시는 거 긴장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또 우려했던 대로 전화가 와서 그때는 제가 증상을 듣고 바로 청리자감탕이라는 약을 보내드렸어요. 청리 감자탕이 아니고 그 약 이름이 그거였구나. 진짜 부작용도 거의 바로 사라지고 네. 또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내가 때문에 많이 났었는데 지적 같은 거. 근데 그것도 사라지고 사람들이 나는 모르겠는데 목이 생겼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 최근에 유튜브 셀코 출연한 거 강의 제가 들었는데 거기다가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성형한 거냐고. 정말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럼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답글을 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약으로 성형해드린 건데. 그래도 얼굴 좋아졌다는 얘기를 좀 뭐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청리 감자탕이 아니라 뭐 자감탕? 청리 청리 자감탕은 자감탕. 어떤 약인 거예요? 여러 처방들 중에서 청리자감탕을 선택해서 드린 이유는 선생님처럼 이제 체격이 크면서 심장에 부담이 가는 남자에게 주로 쓰는 약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차가 너무 큰데 엔진이 그만큼 이제 못 따라주니까 과부하가 걸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 쪽으로 이제 열이 오르고 땀이 막 삐질삐질나고 숨 헐떡헐떡. 네, 숨도 헐떡이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그런 증상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형상으로는 선생님처럼 좀 이제 머리가 크고 얼굴이 둥글럽적하면서 좀 붓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몸도 잘 부으면서 체격도 크면 심장이 허혈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때 맥도 심장에 떨어지고 혀도 붉으셔서 그 처방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딱 지금 말씀하신 게 그때 내 정상 그대로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동의보감에서는 심장의 문제는 소변과
땀에서 살펴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그때 여쭤봤더니 식은땀이 그렇게 줄줄 맞아요. 나신다고. 저는 식은땀을 거의 평생 난 적이 별로 없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는 심장에 역시 문제가 왔구나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장기침이 그렇게 나오는 증상이 있으셨어요. 양명형의 기침천식이 심장 문제로 인해서 나타날 때 허증이면은 바로 이 청리자감탕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 색, 맥증을 모두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처방 하나를 선방해내서 드린 겁니다. 하나의 약에서 그렇게 복합적인 목적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청리자감탕을 이제 먹게 되면은 우선은 심장에 피를 더 많이 공급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또 과열되어 있는 심장을 식혀주는 기능도 있고요. 완전 자동차네. 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한꺼번에 사라지도록 도와줍니다. 한약의 난치 치료라는 게 이렇게 한 가지 증상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뭐 2차적, 3차적으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을 동시에 치료되도록 해줍니다. 선생님 같은 양명형의 이제 위장에 열이 있고 노폐물로 막히게 되면 얼굴 쪽으로 점점 이제 습과 열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많은 이상한 것도 나오고 그런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얼굴도 붉어지고 목도 붉어지고 얼굴도 붓고 또 쥐적 같은 것도 이제 잘 났는데 이 청리자감탕을 드시면서 열이 내려가고 또 이제 습담이라는 노폐물을 제거해주면서 맑은 피를 팡팡 공급을 해주니까 쥐젖도 사라지게 된 거죠. 이렇게 형상의학 치료라는 것은 일반 한의사 진료와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의 몸 상태에 더 잘 맞는 처방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형상 공부는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공부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약 처방을 내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진단법에 해당을 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딱 뭐든지 어떤 한 정세에 대해서 1대1로 대응하는 그런 처방에 익숙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인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참 한약 치료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다 입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 참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난치병처럼 굉장히 복잡한 병은 이제 형상의학이라는 복잡계로 인간을 이제 파악을 해서 또 한약이라는 복잡계로 치료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절대 어떤 단순한 약물로 이렇게 단선적으로 파악해서는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괜히 이제 내성만 생기고 오히려 네, 더 그런 경우도 다른 부작용도 많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람을 세세한 형상 체질로 나눠서 증상이 동일하더라도 전혀 다르게 치료하는 이유를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비를 예로 들면 누구는 아랫배가 너무 차서 장 운동이 안 돼서 변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사람도 있죠. 예, 또 누구는 열이 너무 많아서 변이 말라서 오는 변비가 있고요. 제가 아주 가끔씩 변비가 3년에 한 번쯤 올 쯤 있는데 네. 그때가 딱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느껴져요. 네. 야 장이 말랐다 지금. 선생님 이제 열이 많으시니까 사실은 원래 선생님 섭생 잘못하면은 변비가 이제 심하게 올 수 있는 체질에 해당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피가 부족해서 피가 말라서 부족해요. 변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른 근본 이유를 치료를 해줘서 다 다르게 변비 치료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한 가지 약으로 이제 동일하게 치료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근데 거죠. 사실 그런 거는 양의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만나봤던 양의사도 환자를 그동안 한 5, 6만 명을 봤대요. 그래서 이제 보고 나니까 엑스레이를 찍잖아. 들이 그래서 들어오는 건 보면 대충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거의 직감적으로 파악을 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기능이라는 거는 그 형태에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그렇게 환자를 관찰한 사실을 수천 년간 명의들이 기록하고 검증해 놓은 내용들을 습득해 가는 과정이 바로 저희 형상의학입니다.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형상의학은 환자에 대한 관찰력을 키워주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그것이 뛰어난
일단 동의보감이라는 의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시 또 그렇죠. 동의보감이네요. 예. 왜냐하면 저희 형상체제 분류 자체가 사실은 동의보감 목차 편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 형상의학은 동의보감 목차대로 유사한 병이 오는 인간의 형태적 유형에 대한 일종의 계통 분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동의보감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예, 저만 해도 따시 말한 그 동의보감 책이 있는데 한 2페이지를 읽어보고 씨 어쩌다 싶어가지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데 좀 관심 있는 사람은 동의보감을 그냥 바로 읽기는 좀 어려운 책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는 동의보감 출판사의 대역 동의보감을 주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저한테 추천한 책이 그건가요? 네. 이런 거 두꺼운 네, 거. 2,500페이지짜리. 그걸 참 읽는 것도 힘든데 그걸 쓰신 분은 참 어떤 분인지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예. 바로 저희 형상학회 교수님들께서 직접 일일이 다 번역을 해서 편찬해서 출판하신 책이에요. 우리나라 한의사들이 제일 많이 보는 동의보감이기도 하고요. 어플로도 출시가 되어 있어서 어플로도. 그러면 어플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상학회 한의사들이 이렇게 국내에서 동의보감을 가장 많이 공부하는 한의사들로서 지난 40년간 동의보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임상서적, 연구서적, 또 일반인을 위한 대중서적까지도 다양하게 출판을 계속해 왔고요. 끊임없이 강의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공부량이 어마어마해서 공부 장인들이라고 불려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뭐 우리 고관장도 그렇지만 다 이 환자들 진료를 갖다 매일 보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참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완전 덕후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또 공부하기 전에 선도 수련이라는 명상도 하고 있는데요. 그것 역시도 동의보감에서 이제 환자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제 명상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서 책대로 하고 있고요. 매일 공부를 그렇게 틈틈이 하고 있는 정말 고지식하게 책대로 환자를 보고 책대로 사시는 저희 덕후 스승님들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뭔가 이런 말 하라고 했지. 시켰지 스승님들이에요. 사실 저희 형상학 창시자이신 지산 박인규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나는 뿌리가 될 터이니 너희는 그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를 차지하라고. 근데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많은 지식들을 그렇게 아낌없이 가르쳐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런 선생님들께 너무도 감사를 드리고. 명리학계가 이런 선생님들이 계셨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뭐 무슨 비법 비기에 손에 꽉쥐고 막 절대로 공개 안 하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이제 또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혹독하게 공부를 시키고 있으신데요. 형상의학회는 우리나라 한의학 역사에 사실 한 획을 그은 수많은 업적을 남긴 정말 명망 있고 가장 오래된 전통을 지닌 장인들의 학회라고 봅니다. 일례로 국내에 공동 탕전실도 저희 학회에서 처음으로 설립을 했거든요. 약을 이렇게 함께 만드는 탕전을 하는. 근데 이제 그런 선진적인 일을 하신 이유도 역시 전통에 고수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동의보감에 나오는 탕약을 포제법을 전부 다 살려서 만들려고 하면은 정말 거기에 하나에만 또 집중을 해야 되는 전문가가 필요할 정도로 복잡한 약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한의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약들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공동 탕전실도 처음으로 만든 학회가 바로 저희 형상학회입니다. 뭐 저야 뭐 한의사가 아니니까 그 잘 모르지만 그래도 고 원장 덕분에 요즘 몇 년 동안 이렇게 한의학에 눈이 떠져서 요즘은 이제 일주일에 제가 정기적으로 뜸도 뜨고 옛날부터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못 하다가 근데 막상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몇 개월 됐는데 근데 결국 이제 한의학의 최고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돌보고 양생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먼저 동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 동의보감을 제일 많이 보는 학회로서 그래도 이제 오늘 동의보감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동의보감의 뛰어난 점은 중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에 중점을 두고 책을 엮어 나갔어요, 대부분. 근데 저희는 바로 인간을 먼저 보도록 만든 것이 바로 동의보감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상의학에서 체질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안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실제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오게 되는 병과 그에 따른 치료법, 양생법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섭생을 어떻게 잘 해서 병을 예방해야 할지, 인간 궁극의 관심인 건강과 장수는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는지 등등이 들어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스스로 할 수 있는 생활 건강책이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약을 짓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사놓고 사실 첫 페이지와 둘째 페이지까지는 제가 읽고 제가 지금 거의 4년째 아직 안 보고 있는데요. 말씀 들으니까 동의보감도 이렇게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좀 위대한 선조들의 문화유산인 이 동의보감을 좀 가까이 두고 뭐 한두 개라도 실천해 보시면 그만큼 이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한의학이 한의사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100세 장수 노인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요. 나 그거 나도 봤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2시간을 그렇게 딱 그 동의보감 딱 펼쳐놓고 막 줄 꺼가면서 이렇게 딱 메모하고 이렇게 장 봐와서 해먹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사실은 반성을 했습니다. 저희 학회 교수님들보다도 오히려 더 동의보감대로 사시는 그래서 이제 100세 장수 노인이 되신 것 같은데요. 건강은 결국 우리 의료인이 아니라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질병은 치료를 해야겠지만 결국 각자 지닌 체질의 관리라는 거는 평생 환자의 몫입니다. 부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의학을 건강한 삶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맨 마지막이 아주 참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결국 우리 건강관리는 한의학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네, 강은과 고화선의 건강과 장수 오늘 7번째 시간. 오늘의 주인공은 동의보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하게 되나요? 네, 드디어 생태치유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항상 체질을 넘어서 생태치유의 세계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달려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식과 건강,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생태치유학교 구루와 함께하는 생태치유 스테이. 자연이 가진 놀라운 생태치유의 힘을 경험해보세요. 내게 맞는 생태 음식, 내게 필요한 생태 환경을 알고 더욱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랑이 가득 담긴 자연 속 치유 이야기로 6월 3일 토요일 옹달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